시간에는 척추 비수술적 치료의 권위자 삼천포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윤창식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윤창식입니다. 원장님, 신경외과는 어디가 아플 때 오는 곳인가요? 생소한가요? 과가? 살짝 생소하긴 합니다. 신경외과는 사실 성인이 되어서도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게 되면요.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인 척추, 또 하나는 이제 중추신경계죠. 보통 우리가 뇌라고 하는 부위, 두 가지 분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의 전문 분야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척추 질환 환자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척추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몸의 척추는 목 경추죠. 경추 7개, 그다음에 흉추 12개, 요추 5개, 그 밑에 천추와 미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 12개, 5개의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는데요. 디스크는 보통 우리가 단단한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뼈와 뼈 사이 디스크 뒤쪽에는 경추부터 흉추, 요추, 미추, 천추까지 쭉 내려가는 척추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마디마디에는 양쪽, 오른쪽, 왼쪽 다리로 또는 상지로 가는 신경이 나가는 추간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씩은 허리 통증을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맞죠. 아마도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70% 이상은 그 50대 이상의 환자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요. 참고 방치하다가 병을 키워서 내원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올바르지 못한 자세나 퇴행성 변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척추 질환은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이증, 압박골절, 척추 손상, 이런 정도의 질병으로 흔하게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척추 질환은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보통 증상만으로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정확히 감별할 수는 없고요.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나 CT, MRI 또는 증상이 오래된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갖고 있는 MRI 장비가 좋다고 들었어요. 예. 초기에는 1.5 테슬라라고 우리가 2006년도 개원 처음 했을 때는 그걸 썼는데, 최근에 3.0 테슬라로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MRI를 우리가 진단하는 데 굉장히 쓰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증상을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척추 질환으로 진단받게 되면 꼭 수술을 해야 될까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수술로 바로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처음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신경 차단술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고요. 그렇지만 팔다리가 마비가 나타났거나 또는 협착증이 진행돼가지고 걷기가 힘들다거나 또는 통증의 강도가 일상적인 그런 치료로 조절되지 않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신경 주사 치료처럼 빨리 짧은 기간에 효과 있는 시술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이렇게 도수 치료 같은 일반적인 치료 이외에 수술적 치료로 가기 전에는 중간 단계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신경이 압박되는 부위를 찾아서 3, 4, 5 영상을 이제 보면서 위치에 맞는 거기에 바늘로 이용해서 신경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압박된 부위의 신경이 보통 이제 물리적인 압박이 오게 되면 화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유발되거든요. 염증 반응에 의해서 저림증이나 통증이 오고, 그러면 주사 약물 치료로 신경 차단술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으로도 조절이 안 되면은 우리가 꼬리뼈의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신경 성형술이라든가 또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술 같은 거를 시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직경이 한 1 내지 3mm 정도 되는 기다란 관을 이용해 가지고요. 꼬리뼈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디스크나 협착증이 유발되는 부위까지 올라가서 염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약물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카테터 끝에는 풍선도 달려 있어서요. 협착된 부위의 유착도 풀어주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물 치료의 주된 개념이고, 앞쪽에 있는 디스크의 문제라면 고주파 열 치료로 옆구리로 들어가는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액이 직접 디스크가 닿고 있는 면적에 열 치료로 태워버리는 효과를 누리게 돼 있죠. 보통은 두 가지를 같이 하거나 또는 질환이나 증상 단계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하게 돼 있죠. 여기까지가 술적인 치료하기 전에 있는 비술적인 치료의 일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또는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도 효과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경 성형술이라든가 고주파 열 치료술 같은 것들도 효과를 보지 못할 때 혹은 이런 것들로 효과를 보다가 증상이 좀 더 악화되는 경향을 갖거나 또는 환자 본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굉장히 통증에 대한 어떤 그 예민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저런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원하셔서 술적 치료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시죠. 미세 현미경 수술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미세 현미경 수술은 이제 수술적 단계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사 치료라든가 신경 차단술 또는 뭐 신경 성형술, 고주파 열 치료술 같은 것들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이제 처음으로 고려하는 술적 치료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미세 현미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작은 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국소적인 병변을 해결할 때 많이 째지 않고요. 조금만 열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병소로 확인하는 들어가는 부위의 근육 손상도 좀 줄고요. 출혈량도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를 꺼내거나 디스크를 치료할 때 가장 효율적인 좁은 공간을 이용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술 시간도 단축되겠고 출혈량도 감소가 되겠고 더군다나 고령의 환자들이 요즘에 많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당뇨나 혈압 같은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수술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수술 후에 폐렴이라든가 다른 합병증이 동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을 단축한다는 개념에서 미세 현미경은 굉장히 큰 술적 친구의 동반자, 친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한 후 회복이나 경과는 어떤 편이죠? 아무리 좁은 상처라도 이제 우리가 봉합을 하잖아요. 봉합은 이제 상처 경과를 봐서 한 열흘에서 12일 정도 되면 봉합상은 제거되는데요. 보통 미세 현미경 수술하게 되면 5월 이내에 퇴원 가능합니다. 상처 부위는 외래에서 통원 치료하면서 상처 확인하고 비교적 빠른 편이네요. 빠르죠. 예.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허리 통증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맹장이나 배가 아파서 뭔가 해결이 돼서 더 이상의 맹장염이 걸릴 확률이 없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두 발로 걷고 또 허리 숙여서 일을 하고 또는 이제 활동을 하는 우리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질환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프고 협착증 생기고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절해서 통증을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참고 또는 오래돼서 간단한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고 고통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초기에 아플 때는 이제 가까운 병원의 원장님들 찾아가시거나 삼천포 서울병원 신경외과 내원하셔가지고 진찰 받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통증이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창식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100살까지 척추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삼서방TV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꾹